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계엄 당일 의혹에 대해서 폭로 및 취재 요청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김건희 씨가 개입하게 됐는지,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처신 혹은 불법적 의혹을 공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흔적을 공개합니다.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번호 274-73땡땡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위치한 박동만 성형외과가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로 올라갔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 박동만 원장은 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입니다.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묻습니다. 박동만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엄 당일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습니까? 이날은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씨는 12월 3일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시간은 처음 대대적으로 시술 받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시술을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닐 테고 자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3시간을 시술만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업계의 종사자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김건희 씨는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확인하고 추적적인 사안 과정에서 박동만 원장이 강압적인 색출에 나서 제보자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인사 개입 의혹 등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김건희 씨가 이번 계엄에 개입되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수사기관에서는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와 박동만 성형외과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 수사와 헌재 심리에 불응하는 내란숙의 윤석열은 체포가 답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비열한 침대 축구가 정말 가관입니다.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곧 꾸리겠다던 변호인단 선임도 미적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풍비박산 내놓고 관저에 꽁꽁 숨어 제 살 길만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송달을 마쳤습니다. 윤석열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볼모로 잡은 내란 수괴의 인질극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사와 심리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더욱 심화됩니다. 내란으로 마비된 국정과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꾸라지 윤석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서 하루빨리 국가적 위기를 종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헌법 수호기관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비열한 법 회피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조본과 헌재의 법치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한 윤석열의 내란에 무죄 추정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문구 해석을 두고 궤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비난의 근거가 내란죄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이라니 황당무계합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윤석열의 내란죄를 목도했는데 무죄 추정이 가당키나 합니까? 또 몇 차례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내란 수괴가 허무맹랑한 부정선거에 빠져 다시 하겠습니다. 내란 수괴가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선관위 불법 점거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러니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설마 국민의힘마저 부정선거의 집단적인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감싸면 감쌀수록 내란 공범당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계속해서 억지 개범만 늘어놓으며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내란 동조당을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명심하십시오. 내란 수괴와 당장 결별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민과 역사는 내란의 공범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교육관입니다. 12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1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집 오나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27일 오전 10시에는 의장 집무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 의회 외교 정상화 등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화요일 24일은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26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마영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하고 운영위, 행안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 및 의결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총 12건입니다. 내일 23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김승수 의원실 주최로 공유 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목요일 2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명구 의원실 주최로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법제실은 금요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분야에 대한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오늘 2025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발간합니다. 입법조사처는 내일 24일 오후 2시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신기술에 대응한 첨단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과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근로자의 날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324건, 결의안 1건, 징계안 1건을 포함해서 총 3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집단 성폭력범들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월요일 성립 요건을 채워서 법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이 복지위원회로,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이 법사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 광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이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원 감면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 촉구에 관한 청원 등 총 2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2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세력을 엄벌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주를 마다하고 벌주를 마실 셈입니까? 총리실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특검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이런 말을 입에 담는 것은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궤변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려 했던 내란 수계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내란은 왜 온몸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내란 수계에 순응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심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면 하루빨리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히십시오.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고 즉각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정마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엉터리 탄핵소추를 마구 남발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원해왔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상설특검 추천, 내란, 김건희 특검 공포에 미적대며 내란 숙에 윤석열의 구명줄을 열어주려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야말로 국정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멈추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궤변을 펼칠 셈입니까? 내란 종식에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국민의힘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내란에 동조하며 신속 수사와 탄핵 심판을 통한 내란 종식을 방해하실 겁니까? 국민의힘이 당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내란 수계를 비호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불사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 특위 경제 상황 점검단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 점검단 기재위 간사님이신 정태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허성모 의원님 모셨습니다. 또 안도걸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강준현 간사님, 정무위 간사님 모셨습니다. 김원희 산자위 간사님 모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 불안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이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환율과 관련해서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빠르게 외환수급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책은 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 용도 외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외환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의 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중국의 공세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단지와 포항 철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여수 지역 그리고 경북 포항 지역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및 고용 위기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여수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포항 역시 국내 최대의 제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수와 포항 외에도 석유화학 단지와 철강 산업을 포함한 다른 주요 산업에 대해 면밀히 실태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위기 지역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해당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적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수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지금 맞고 줄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소비는 10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수출도 둔화세로 돌아섰고 내년에 통상 파고로 인해 수출 환경은 더욱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내수 보강을 위한 추경이 기요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추경 준비에 서둘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제적인 통상 애교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이 다음 달 20일입니다. 이제 관세 부과, IRA, 산업지원법 변경 등 통상 환경의 변화, 함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출 환경 악화됩니다. 우리는 재빨리 우리의 수출을 지키고 무역을 지키고 우리의 통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대미 흑자 개선, 그리고 대미 기업 투자, 그리고 조선 등 대미 산업 협력을 망라한 패키지 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내에
통상 전략 컨트롤 타워를 신속히 구축하고 패키지 D를 만드는 데 정부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말씀하실 분 계시죠?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제대로 된 역할이 굉장히 긴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포 정말로 시급합니다. 여수와 포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상설특검법 처리 이후에 1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독수 대행은 내란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답하십시오. 한독수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뭉개고 있습니다.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3일, 한독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도 10일이 지났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독수 대행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수사 방해입니다. 한독수 대행은 말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속내는 내란 연장을 꿈꾸고 있습니까? 한독수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방치, 국민이 아닌 내란의 편에 선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란의 편에 선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독수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독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제로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여수 지역을 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줄을 좀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 전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홍준입니다. 입법을 마비시키고 행정을 마비시키고 검찰 수사를 마비시키고 감찰 기능을 마비시키고 예산을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군과 경찰의 일부 기능까지 마비시킴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국정을 마비를 가져와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자비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행정부 마비를 위해 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무려 22건이나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안 심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급하게 헌법재판관 추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첫째,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그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입니다. 본인 출품작을 본인이 추천한 심사위원에게 평가받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헌재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추천,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에서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함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질의를 통한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의 성향입니다.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은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우파의 인물이 되어야 함에도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과 정계선 후보는 모두 좌파 성향 판사인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원입니다. 마은혁 후보는 63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이며 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였으며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하였고 1992년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09년 판사 신분으로 개인적 친분이었던 당시 노회찬 진보당 대표 후원의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도 있을 정도로 여전히 국자 세력과 결탁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마은혁 판사는 2009년 11월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은 마은혁 판사의 1심 판결을 깨고 1심부터 다시 재판하여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할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선택을 할 것임에 편향된 사상에 치우친 헌법 재판관 임명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좌파 세력을 비호하는 마은혁 후보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후보자의 자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계선 후보의 경우 마 후보와 같은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며 국제인권연구회 활동 등의 좌편향 성향으로 2023년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는 좌익 인사입니다. 또한 남편 황필규 씨는 탄핵 소추안단 김희소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인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 사이에 이해 충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정계선 후보의 변명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계선 후보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중에 부부 조작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계선 후보는 이해 충돌의 논란에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명백한 결격 사유임의 말입니다. 넷째,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바뀝니다.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이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입니다. 이에 함께 이재명만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검사 탄핵에 진행해 놓고 정작
탄핵안 심리 때는 출석하지 않는 3분 노쇼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을 뻔히 알면서도 국정마비를 통한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사법지원농단 탄핵임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을 좌편향 인사로 추천하는 것은 헌재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고 행정부 마비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명확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좌편향 인사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수작입니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국정을 전반적으로 마비시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일당 독재 다수의 횡포자 폭거이고 국가 전복 행위입니다. 여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손아귀에 넣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하려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 내용이 그러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시하여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에 탄핵 소추안 자체의 이유가 되지 않음에 2차 탄핵 소추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탄핵 소추안 자체가 잘못됐음을 느낀 증거라 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국민과 민생은 모두 거짓입니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대상으로 삼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에서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모조리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저 권력을 찬탈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 일동과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을 대표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가 전복의 꿈을 접고 광란의 칼춤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은 허접한 꼼수와 잡스러운 행동으로 자신의 재판 지연을 멈추고 자신 있다면 당당히 법정에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영정치원 국정안정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다 논평을 하겠습니다. 국정의 혼란을 막고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체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이라는 대의 아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권한 대행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권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기간 동안 법률안의 이연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특정 날짜를 지정해 공포를 강요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에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협의체는 탄핵 정국을 넘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쟁과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과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영정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정치원,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 안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개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구성원인 헌법재판관은 개인적 이념이나 성향, 편견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중립성과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에도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재판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하고 이 조직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환송심 1심에서 7명에게는 벌금형, 5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이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법관이었음에도 버젓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매우 부적절하게 정치 후원금까지 냈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가히 대표적이고도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입니다. 또한 정개선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사와 이해관계자로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와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증여세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민주당만의 기관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 수사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됩니다. 12.3 비상계엄을 시도했던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지난 3월 말에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시도한 불법 행위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관저에서 자신의 뒤를 살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석열은 국정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정위기와 여당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 속의 윤석열의 2차 소환을 12월 25일 10시 통보해둔 상황입니다. 법을 피해가려는 비열한 시도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강제로라도 끌어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농업사법을 비롯한 국회 의결 6건의 법안을 거부하더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를 거부권 검토 기한인 31일까지 미루겠다고 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며 뱀의 혀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한덕수 총리를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은 지금 당장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부터 확인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는 조사도 받지 않고 관저에 그대로 있는데 국민들이 어디 불안해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으며 일상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이 엄동설안에도 매일같이 광장에 모여 윤석열 체포와 수사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더 이상 한덕수 총리의 무책임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지 않으려는 한덕수 총리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내란 범죄 세력들과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를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장 김용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내일 예정됐던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음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기자회견을 낭독하기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장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제가 먼저 해요, 그냥.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정부와 의료계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가 주최하는 의정 토론회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에게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은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저희 두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이를 위해 우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내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교육부도 처음에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에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반대했습니다. 지난 8월 연석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와 의료계의 제안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1년의 의료대란 과정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기도 싫고 의료인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의지조차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25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정부,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현장을 외면한 자들이 져야 합니다. 이미 의료교육 현장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졸속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오롯이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학생, 교수, 의료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정책을 밀어붙이는 당사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용 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행정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는 국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